대구미술관 전시기획팀장 유명진입니다. 저는 오늘 다음 주에 개관을 할 메이드 인 대구 두 번째 전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구미술관을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사실 저희가 하루에 200명밖에 못 들어오는 상황이어서 많은 분들이 전시를 관람하고자 하지만 볼 수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저희가 전시를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특히 오늘 이 영상은요, 미술관에서 전시를 오픈하기 전에 그 과정 중에 있는, 그러니까 설치하는 장면들을 아주 자세히 날것으로 보여드리는 영상이 될 건데요. 참여하시는 작가분들도 몇 분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그 현장을 생생한 모습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메이드 인 대구 전시는 말씀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저희 대구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대구 지역 작가, 대구 작가분 8분을 모셨는데요. 물론 한 분의 출향 작가분도 계시고 대구가 현대미술의 발원지 혹은 굉장히 힘이 있는 현대미술의 대표적인 도시라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자각에 조금 더 힘이 보태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기획이 된 전시입니다. 총 8분의 작가가 참여를 하고 계시고 곽훈 선생님에서부터 최병서 선생님까지 한 분 한 분 지금부터 작품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일 먼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참여하시는 작가분들이 직접 이번 전시 아니면 1970년대, 1980년대에 대구에서 일어났었던 여러 가지 현대미술 운동 아니면 현대미술의 시작점이었던 그 시절의 추억들을 회상을 하시면서 본인의 작업과 그리고 시대 상황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영상들이 한 1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앉아서 보셔도 되고 저희가 모든 영상 자료는 다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소개해드릴 작가는 바로 최병소 작가 선생님이십니다. 대구의 원로 작가분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활동을 하고 또 알려져 있는 작가분이신데요. 아시는 것처럼 최병소 선생님은 신문지 위에 볼펜과 연필을 사용해서 지우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인터뷰 내용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처음 신문지 작업을 하셨던 최병소 선생님은 1970년대 군부 독재 시절의 유신 정권에 반해서 그때는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신문밖에 없었기 때문에 신문에서 보도되는 많은 거짓된 내용들에 대해서 너무나 화가 났었고 그 내용들을 모두 지워버리고 싶다는 생각에 신문을 지우기 시작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작업이 지금까지 꾸준히 연결이 돼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저희 대구미술관에서는 지금 한국신문,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뭐 여러 가지 한국신문을 이용한 작품이 이쪽 벽면에 설치가 되어 있고 건너편 이제 벽면에는 외국신문, 영국신문으로 그 반은 지워져 있고 반은 그 내용을 보실 수 있는 그 작품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그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것이 처음에 선생님이 이 작업을 하셨을 때는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신문지 위에 이제 까맣게 칠하는 작업을 하셨는데 최근 이제 70이 넘어가면서 다시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을 때 이제는 지우기보다 나 자신을 지워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내용이나 어떤 목적의식에서 만들어졌었던 작품의 내용이 현재는 물성 자체에 집중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이제 이런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인쇄된 신문지가 아니라 인쇄가 될 신문지 종이, 신문지라는 어떤 그 약한 종이의 물성을 연구를 하시기 위해서 인쇄가 되지 않은 신문지 종이 위에 이렇게 까맣게 칠하시고 바닥에도 설치를 해 보셨습니다. 최병소 선생님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사실 지금 현대미술에 익숙해져 있는 오늘날 우리가 이 작품을 봤을 때는 큰 어떤 충격적이라거나 어떤 그런 것을 느낄 수는 없으시겠지만 1970년대 한국에서 현대미술이 시작할 때쯤에는 대부분의 작가들이 캔버스 위에 물감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고 벽에 거는 그림에 익숙해져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최병수 선생님이 이런 이제 시도를 하셨던 거는 굉장히 아방가르드적이고 현대적인 미술의 어떤 시작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최병수 선생님의 작품을 계속 연구를 하고 주의 깊게 그리고 중요하게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작가는 박두영 작가입니다. 지금 전시장에 나와 계시는데요. 박두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강렬한 보색의 회화를 그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빨간색, 흰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보색의 작품들을 선보이고 계시는데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어떤 내용을 전달을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 그리고 일반 관람객들은 물으십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라고 했을 때 저희는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그 기초가 될 수 있는 아니면 그걸 작품을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자료들을 이번에 전시장에서 같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박두영 선생님의 스케치 드로잉들인데 선생님이 어떤 생각으로 이런 어떤 불편한 회화라는 제목으로 나왔던 이 작품들을 하게 되셨는지 그 과정들을 조금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작품을 제작하는 그 과정이 어떤 내용으로 아니면 어떤 생각으로 그려지고 있는지 글로 쓰거나 스케치를 하거나 색깔로 보여주거나 하는 이 드로잉 작업들이 1970년대, 1980년대, 특히 80년대에 박두영 선생님이 하셨던 많은 개념 미술에 대한 퍼포먼스 그리고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으신 아니면 사진으로 남겨 놓으신 그 해프닝들 그 자료들을 보시면 왜 이런 실험적이고 가감한 시도를 하셨던 박두영 선생님이 지금 현재는 보색에 아주 단촐하면서 미니멀한 회화를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단적으로 예를 들어 지금 이 드로잉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드로잉 같은 경우에 굉장히 상세하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설계를 한 듯한 글로 보여요. 글로 보이지만 실제로 뭐 이렇게 그림도 같이 그려져 있고 이렇게 글자가 적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것은 선생님만이 생각한 어떤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어가 아니라 기호고 우리가 얼핏 봤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날려쓴 필기체 같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상상을 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그 누구도 읽을 수 없는 작가만이 가지고 있는 감성 아니면 작가만이 가지고 있는 본질 본인이 생각하는 그 내용을 담아 이렇게 드로잉 작업으로 보여주셨던 박두영 선생님입니다. 그런 박두영 선생님이 지금 이제 보색의 회화를 얘기를 하실 때는 굉장히 많은 미학적인 이론, 그 다음에 예술적인 철학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작가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작가, 예술가 모든 것은 본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 누군가의 어떤 영향이나 환상이나 환영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가 되어서 만들어지는 어떤 세계가 아니라 작가 본인이 주체가 돼서 작가 본인이 어떠한 의미를 담았을 때 그것 자체가 예술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예술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번 전시의 컨셉은 한 공간에 두 분씩 작품을 모시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작품을 감상하시기 전에 작가분들이 각각 본인의 작업에 대해서 그리고 현대미술에 대해서 그리고 7, 80년대에 있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시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영상을 감상을 하시고 직접 그분들의 작품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 공간에서는 이제 송광익, 권정호 선생님 이렇게 두 분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권정호 선생님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조형들이 지금 바닥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이제 작품이 완성이 될 예정입니다. 3,000개의 스컬, 두개골인데요. 3,000개의 두개골이 이 공간을 가득 메우게 되고요. 관람객은 그 공중에 이렇게 매달린 그 스컬들 사이, 두개골 사이로 들어갈 수 있게 설치가 됩니다.
권정우 선생님은 처음에는 어떤 신표현주의적인 작품을 하시는 작가로 국내에 알려지시게 되셨는데요. 83년도에 뉴욕에서 공부를 하고 오셔가지고 그 서구의 어떤 그런 문물, 어떤 서구의 회화, 그런 어떤 문화에 대한 것들을 한국에 오셔서, 특히 대구에 오셔서 꾸준히 후학들을 가르치면서 전달을 해 오셨던 작가입니다. 그 작가분이 왜 이런 조형적인, 한 2000년대가 넘어가면서 조형적인 작품들이, 다양한 매체를 사용한 작품들이 제작이 되었는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 두개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상징성보다, 물론 죽음도 의미를 하지만 인간 자체를 표현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인간 자체라는 것 중에서도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들로 인간을 나타낼 수 있지만, 특히나 이 두개골이라는 것은 인간만 가질 수 있는 어떤 창의력, 그리고 인간만 가질 수 있는 어떤 사고력, 이 모든 것들이 두개골 안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개골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한 끊임없는 창조성을 상징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그 두개골이라는 것은 죽음이랑 떼놓을 수는 없고,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이 그 사회 현실적인 어떤 불의의 사고라든지 사건, 이런 것들을 바로 반영을 하셔서 두개골을 이용해서 설치 작업으로 보여주신 그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작가는 송강익 작가 선생님인데요. 지금 설치 중이어서 현장이 굉장히 많이 복잡합니다. 다음 주에 오픈하고 난 후에 오시면 조금 더 정리가 된 모습을 보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벽에 보시는 송강익 선생님 작품을 보시면 종이에요. 종이로 만든 작품이에요. 굉장히 촘촘하게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만든 작품인데요. 제가 오늘 특별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점은 이쪽 반대쪽 벽에 걸려있는 송강익 선생님의 신작입니다. 송강익 선생님은 되게 특이하게 그 미술을 시작하게 된 작가예요. 처음에는 역사학과를 진학을 하셨고, 그 역사학과에 가서 유물들을 발굴하고 연구를 하고 하던 중에 그 유물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미술품이잖아요. 그래서 그 미술품 중에서도 종이로 된 유적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종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튼튼하고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상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런 모습에서 일단 종이라는 재료에 대해서 매력을 느꼈고, 또 역사학과를 했었는데 왜 갑자기 미술로 갔느냐 하면, 역사학과는 물론 역사학과도 재밌었지만 미술과에 다니는, 그리고 미술이라는 이 예술품에서 느껴지는 그 많은 즐거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그 역사학을 공부를 하시면서 알게 됐대요. 그래서 바로 이제 미술대학으로 진학을 하시고 미술을 전공하시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일본 큐슈에서 유학생활을 하시고 다시 대구로 돌아오셔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송강익 선생님의 작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주로 종이를 사용을 하는데, 종이 중에서도 이제 한지는 굉장히 튼튼한 재료잖아요. 그래서 그 한지의 장점, 그런 것들을 살려서 작업을 꾸준히 해 오셨는데, 특히 대구미술관에 이번에 소개를 해주시는 이 작품, 이 대형의 거대한 이 작품은 무위지혜라는 제목을 가진 작품입니다. 무위지혜. 영어로는 nothing, paper라고 지금 얘기를 하실 만큼 종이 이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작가님이 하시는데, 그만큼 종이를 사랑하시는데요. 무위지혜 작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종이라는 재료가 상징하는 것은 굉장히 소통, 그리고 자연스러움,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이쪽 공간과 저쪽 공간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왕래하는 모습이라면, 반대로 지금 여기 플라스틱 의자 위에 고무를 동념해서 만든 이 작품은 단절, 그리고 서로 소통되지 않는 어떤 그런 인공적인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은 종이를 너무나 사랑하고 종이에 대한 작업을 하시지만, 반대되는 극단의 다른 재료를 이용해서 이 종이라는 재료의 물성과 고무라는 재료의 물성을 가지고 대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지금 어마어마한 크기의 신작인데, 이 작품을 만드는데 거의 2달 이상 저희가 소요가 됐어요. 보시는 것처럼 낱장이 하나하나 손으로 다 잘라서 붙여야 되는 작업인데,
이번 전시가 왜 이렇게 제가 즐겁게 기꺼이 이 많은 작품들을, 그리고 이 연세가 드신 작가분들을 모시고 하면서도 힘이 나면서 신나게 작업을 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이 점입니다. 대구 현대미술이 시작됐던 70년대, 80년대, 그때 그 작가들은 정말 속된 말로 목숨 걸고 작업한다라고 하셨어요. 그 정도로 예술에 대한 열정, 그리고 치열한 예술 정신,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미술을 하셨던 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셨던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분들을 전시장에 모셨을 때 선생님 저희 7, 80년대에 정말 죽을 것 같이 작업했었던 그때의 열정들을 보여주고 싶습니다라고 전시를 의뢰를 했었어요. 기꺼이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거기에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전시에 참여를 해주셨고,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 이런 신작들에서 바로 제가 요구했었던 그분들의 열정이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간에서는 김영진, 서옥순 이렇게 두 분 작가님의 작품이 지금 설치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작품은 서옥순 작가의 설치 작품입니다. 서옥순 작가는 주로 실과 바늘을 천이나 캔버스에 바느질을 하면서 그 작품, 본인의 자화상 이런 모습들을 작품으로 다뤄왔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많은 분들이 서옥순 작가는 페미니스트가 아니냐 그런 말들을 하세요. 근데 작가 스스로는 나는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을 뿐이다. 실과 바늘이라는 어떤 그런 재료가 왜 굳이 여자만 쓰는 어떤 재료라고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내 모습을 표현하는 어떤 재료로서 실과 바늘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는 어떤 페미니스트적인 어떤 여성성을 강조한다거나 반남성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설치되는 이제 반대쪽으로 해서 저희가 가 보시면 이 작품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수줍어서 서옥순 선생님도 지금 현장에서 설치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거 제목이 너무 길어가지고 찾느라고 했어요. 시간이 멈춘 존재의 상상 속을 걷는다. 거닐다. 저 걷는다라고 적었는데. 거닐다. 네, 걷는다. 거닐다라는 제목인데, 이 작품에 대해서 인터뷰에서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길거리에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자동차도 다니지 않는 아주 이상한 어떤 그런 기분, 그 기분을 보고, 그거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으신 그때의 어떤 그 기분을 작품으로 표현을 하시고 싶어서 만들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막 올라가고 있는데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예. 네네. 지금 아직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완성을 하시고 저희는 계속 전시장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전시 공간으로 가시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굉장히 어두운 방이에요. 이 어두운 방은 김영진 선생님이 특별히 이번 전시에서 꼭 전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서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2019년 코로나 상황이 생기고 전 세계에 거의 100만 명 정도가 지금 사망한 상태예요. 214개국 국가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전 세계가 마치 올림픽의 어떤 그 기록이 올라가는 것처럼 매일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그 기록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어떤 올림픽이나 뭐 어떤 그런 국제 행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어떤 포지티브의 개념에서 그 숫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전 세계 인구가 하나로 된다라고 본다면, 지금 코로나의 수치를 저희가 인터넷에 관람을 할 때 보고 있을 때는 어떤 네거티브적인 의미에서 그 기록들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긍정과 부정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에 대해서 꾸준히 작업을 해오셨던 작가분인데, 특히 김영진 선생님은 74년도에 있었던 현대미술제에 굉장히 주멤버로서 많은 퍼포먼스와 작품들을 선보여줬다고 합니다. 지금 오늘 보여주는 이 작품은 월드 19라는 작품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에 대해 어떤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많이 그 100만 명 가까이 죽은 그 사람들을 국가나 인종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인간이 인간으로서
애도하는 마음을 담은 작품이라고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오시면 들어가서 직접 제를 올릴 수 있는, 그리고 약간의 경건함이 전해지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여러 나라의 국기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좁은 공간에 이 많은 것들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양쪽 벽면을 거울로 설치를 해서 무한히 이렇게 끝까지 저기 많은 나라들에서 사망자가 나왔다라는 것을 조금 더 피부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또 관 형태의 빛을 넣어서 이 관 안에 있었던 어떤 생명에 대한 경건함, 그런 것들도 지금 설치 미술로 아주 쉽게 풀어서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이제 박철호, 곽훈 이렇게 두 분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를 하게 됩니다. 예, 영상이 나오고 있고요. 정말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각각 작가분들이 인터뷰를 하시면서 기억 속에는 있지만 이것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설명을 한다거나 막 이야기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작가로서 그 시절을 어떻게 보냈고, 또 내가 그 시절에 어떤 열정이 있었고, 그 열정을 해서 어떤 작품들을 했었고 라는 기억들을 끄집어냈기 때문에 작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흥분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고, 또 과거를 되돌아보는 어떤 그런 점에서 많이 이렇게 즐거워하셨던 것 같아요. 역시 곽훈 선생님도 굉장히 오랜 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셨고, 또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쪽 공간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박철호 선생님의 작품을 제일 먼저 볼 수 있는데요. 박철호 선생님은 사실 제가 처음에 이제 컨택을 했을 때 판화 작가로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초반에 선생님이 많은 판화 작업을 하셨고, 실제로 3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판화 공방을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작가는 단 한 번도 자기가 판화 작가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냥 나는 나를 표현을 하고 작품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그런 과정 중에 판화라는 도구를 사용을 했었고, 그 작품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지금 현재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을 하시면서 작품을 보여주세요. 박철호 선생님의 작품의 특징이라고 하면 굉장히 감수성이 느껴지는, 아주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간지럽히는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을 그리고 있는데, 그 주제나 어떤 소재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자연에서 모티브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90년대에는 많이 새의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작업을 했었었는데, 그래서 그 흔적들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리도그래피 석판화로 된 90년대의 박철호 선생님 작품을 가지고 와봤어요. 여기 보시면 새들이 등장을 하고 나뭇잎이나 꽃잎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요. 이것처럼 자연의 소재를 많이 사용을 하셨어요. 주로 이제 자연에서 하늘, 새, 그다음에 꽃잎, 바람 이런 것들 소재로 해서 이제 회화로 나타내시는데, 최근에는 엄청나게 큰 회화와 설치 작품으로 그런 같은 주제를 가지고 표현 방식을 달리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판화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작품의 크기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대형의 회화 아니면 대형의 천을 이용한 설치 작품을 통해서 크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대구의 작가분이십니다. 네, 마지막 공간인데요. 이제 거의 설치가 다 되어 가고 있는데, 곽훈 선생님의 방입니다. 곽훈 선생님은 사실 그 1941년 대구에서 출생을 하시고 대학을 진학하면서 서울로 올라가신 작가인데요. 그 서울대학을 졸업하시고 난 이후에 바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시게 되죠. 근데 선생님이 대구에 계셨을 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6.25도 거치셨고, 일제강점기 이후에 6.25를 거치고 유신을 거치고 하는 어떤 굉장히 격동기에 한국의 어떤 그런 사회적인 배경을 다 겪으시면서,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미국으로 유학을 가시게 된 것도 하지만 다시 돌아오시게 된 이유도 미국에서 작업을 하시면서 사실 그 이름이 먼저 알려지게 됐어요. 한국에서 알려지기보다 미국에서 먼저 알려지시게 돼서 다시 이제 한국에서
그 곽훈 선생님의 성함을 알게 되는 그런 이제 특이한 케이스인데, 선생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 전시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드로잉 작품들을 출품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바닥에 보이시는 게 거의 이제 한 150점에서 170점 정도 되는 드로잉 작품인데, 양쪽 벽면을 가득 채울 거고요. 한쪽은 할라잇이라는 제목의 작품들이고 한쪽은 주술이라는 제목의 작품들이에요. 선생님이 작품 제목이 아주 단촐해요. 할라잇 아니면 주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여기에 할라잇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한 번도 어디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할라잇이라는 단어 자체를 그냥 아주 일상적인 단어로 익혀질 때까지 본인은 기다리시겠대요. 스스로 알 때까지는 그냥 놔둬라, 부연 설명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할라잇이라는 게 뭐예요? 라고 물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할라잇이라는 단어를 알게 된 사람이죠. 할라잇이라는 단어는 에스키모인들이 그 1년의 식량을 모으기 위해서 고래 사냥을 나가게 됩니다. 그 고래 사냥을 나갈 때 사냥을 나간 가족들의 안전과, 그리고 풍요한, 고래를 꼭 잡아오기를 바라는 풍요한 수확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어떤 최상의 영적인 힘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어떻게 보면 에스키모인들과 굉장히 많이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느끼셨는데,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부모님이 자식이 어디 이제 먼 길을 갔거나 어딜 떠났을 때 그것을 걱정해서 염원하는 마음과 똑같더라. 그런 어떤 이제 에스키모인들이 가족의 그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빌었던 어떤 그런 마음이기도 하지만, 할라잇은 거기에서 조금 더 주술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고의 어떤 힘, 그 안전뿐만 아니라 고래를 잡는 그 순간 최고의 어떤 힘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영이라는 단어로 제가 풀이를 해놨었는데, 그 최고의 영을 그리신 드로잉 작품이 지금 양쪽 벽면에 300점이 넘게 이렇게 걸려있는 대형 드로잉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번 전시에 출품한 8분의 작가분들이 신작 작품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분의 작품과 작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과거의 작품들이 일부 섞여 있지만 8분 모두가 신작을 출품을 해주셨고, 더군다나 뭐 작은 거 소품 한두 점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의 신작들, 대형의 설치 작품들을 이번 메이드 인 대구 2 전시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 전시가 의미가 있는 것은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나가지 못하고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었다는 것도 물론이지만, 이 전시를 통해서 정말 대구의 현대미술의 힘이 무엇일까? 그리고 대구에 이런 작가분들이 있구나. 그리고 많은 예술적인 어떤 힘이 정말 대구 예술가들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라는 것을 저희가 작품을 통해서, 그리고 작가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리고 이 전시를 통해서 저는 얻어 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야기들, 그 다음에 작품들,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아서 이제 전시에서 보여주는 것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관람객들도, 그리고 대구 시민으로서 대구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이런 멋있는 작가분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또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이드 인 대구 전시는 9월 29일 날 오픈을 해서 내년 1월 3일까지 전시가 되고요. 추석 연휴 중에서도 저희가 다 오픈을 해요. 10월 5일 하루만 휴관을 할 거고요. 사전 예약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인터파크를 통해서 예약을 하시면 되고, 회차당 50명씩 하루 200분만 모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다 보여드리지 못한 작품과 설명은 현장에서 직접 보시고, 그리고 대구미술관 홈페이지 앱에도 작가와 작품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고요. 특히 영상이 저는 굉장히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작가분들이 직접 본인의 작품, 그리고 70년대, 80년대 대구의 상황, 그리고 현대미술이라는 것이
대구에서 어떻게 시작이 되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나, 그런 어떤 전개 과정들, 이런 것들이 인터뷰 영상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꼭 챙겨서 봐주시기를 권유를 드리고요. 대구미술관을 방문해 주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정말 대구가 현대미술의 발원지였구나,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그렇겠구나 라는 메시지를 얻으실 수 있는 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